내일장을 더 빠르게 준비하는 시간 급등포착 9시. 안녕하세요, 최미주입니다. 금리 인상 우려가 좀 완화되면서 한 주의 첫 거래일인 오늘 양시장 상승으로 좀 마감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 양시장의 힘은 또 확연히 달랐는데요. 반도체 대형주가 좀 숨고르게 들어간 사이 코스닥이 모처럼 강한 존재감을 좀 드러냈고요. 특히 오늘은 대형 반도체주에 집중이 되었었던 이 시장의 관심이 코스닥의 성장주로 또 빠르게 옮겨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장중 7% 넘게 급등세를 보였고요. 올 들어서 무려 18번째 매수 사이드카까지 또 발동이 됐습니다. 과연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과 테마가 새로운 급등의 신호를 보냈을지 함께 해보도록 할 거고요. 또 오늘 또 종목에 대한 고민 함께하는 시간 또 준비가 되어 있죠. 샵 3989 100원의 유료 문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문가님과 또 함께할 수 있는 공간에서 갖고 계신 고민 있는 종목에 대한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 급등포착 9시가 오늘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포착된 새로운 급등의 시그널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급등포착 9시 출발합니다. 내일장을 미리 대비하면서 더 뜨거워지는 투자 전략의 시간이죠. 오늘 손대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또 양시장 상승으로 기분 좋게 마감을 좀 해줬습니다. 코스피는 조금 아쉽기는 했는데 오늘은 사실 주인공은 코스닥인 것 같습니다. 아웃퍼폼이 대단했는데요. 이제 좀 코스닥의 시대가 다시 좀 오는 걸까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제가 빨간색 옷을 입었잖아요. 네. 오늘 양시장이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미국 시장에서도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상승으로 마감을 했던 이유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미국의 고용 지표가 거의 쇼크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용은 쇼크일 수밖에 없었죠. 그 이유가 수요일 날 ADP 민간 고용이 발표가 되었었는데 그거의 선행 지표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때도 역시 쇼크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역시 쇼크가 되었고요. 이 고용 지표가 부진하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완화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코스닥 시장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오늘 제약바이오가 상승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완화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시다시피 오늘 또 금융주가 좋지는 않았어요. 역시 금리 인상을 해야지만 금융주가 특히 은행주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완화가 되게 되면서 역시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외국인 쪽이 어느 쪽으로 움직였는지 매수를 했는지 매도를 했는지에 따라서 시장이 다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아시다시피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쪽은 매도를 했죠. 반면에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인들이 올 상반기에 매도가 엄청 나왔어요. 거의 뭐 빈집 터는 그런 수준으로 외국인이 들어오게 되면서 주가가 빠르게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엔비디아가 AI 기주국 사업 진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AI 관련된 인프라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
뭐 대표적으로 오늘 광통신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사실 지난번에 이슈가 크게 바뀌지는 않았어요. 다만 루멘텀홀딩스라든가 혹은 마벨 그 외에 코이런트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상승을 했잖아요. 그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AI 인프라 쪽으로 정보통신 그다음에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우주항공청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제2우주센터 건립 후보지를 공모하기로 착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스페이스X가 보호예수가 풀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죠. 거기에 우주항공청에 대한 모멘텀 형성이 되게 되면서 우주항공 관련주가 오늘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글로벌 원자재 및 인프라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히토류에 대한 이슈 그리고 금값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오늘 금 관련주를 포함을 해서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 리튬 관련주들도 역시 상승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분명히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슈는 있을 거예요. 다만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서 따라 올라왔던 종목들도 분명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이 보합으로 거의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상승으로 움직이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시초가와 비교를 해보게 되면 거의 움직임이 없었어요. 다만 코스닥 쪽으로 매수세가 쏠리게 되면서 코스닥이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코스피가 하락 전환된 거냐?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하락하는 추세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 정도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MSCI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코어 위브의 실적이 이번 주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시다시피 오늘 코스닥이 상승을 했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혼조세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반도체 소부장이 오늘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내일은 일부 쉬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반등은 일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추세적인 상승으로 움직일지 아니면 기술적 반등으로 움직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경우는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780포인트가 지지가 지난 금요일 날 되었고요. 오늘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었던 840포인트를 뚫고 올라갔죠. 내일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835포인트까지는 뭐 순간적으로 밀렸다 올라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840포인트를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수급은 코스닥 쪽에서 계속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역시 외국인이 지금은 코스닥 쪽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물론 중간중간에 흐름은 계속적으로 지켜보셔야 되고 그럴 때마다 제가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강보합의 움직임을 보여주었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했죠. 그리고 KB금융을 포함을 해서 의류금융지주, 메리츠, 그다음에 하나, 삼성, 신한지주 금융 쪽에 은행과 보험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완화가 되게 되면서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역시 그 해운 쪽이죠. 해운 쪽이 일부 약세가 이어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에 확인해 보시게 되면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가 오늘도 역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로보스타의 경우는 투자 경고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소폭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업종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게 뭐 오늘 시장은 뿐만 아니라 향후에 종목의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의 존재감이 또 강하게 드러난 하루였습니다. 순환매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전문가님의 이야기도 함께 좀 들어봤는데요. 지금 시장이 보내는 신호도 어떻게 읽어야 할지 하나둘씩 종목과 함께 포착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의 노하우와 시장의 이슈, 방송 말미에는 전문가님의 추천 종목부터 히든 종목까지 또 알차게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 급등포착 9시 또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는 오늘의 종목 상담 코너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989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서 고민 있는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고민까지 또 함께 보내주시면은요. 저희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함께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종목 상담 코너 내 마음 읽어줄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저희 첫 번째로는 LS 일렉트릭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는요 18만 원이고요. 비중은 30%입니다. 오늘자 종가 기준으로 20만 8,500원으로 종가 형성을 좀 해줬는데요. 3% 넘는 4% 가까운 상승세로 좀 빨간불 켜주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곧 수익권에 들어올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과 전략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10% 정도 수익이 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나왔던 얘기를 확인해 보게 되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죠. GS건설과 함께 LS 일렉트릭이 직류 송전에 대한 협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LS 일렉트릭에 대한 실적은 지속적으로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엔비디아에 대한 역할이 계속적으로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LS 일렉트릭을 얘기를 해드리면서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중기적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 27만 원대까지는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지금 시장이 일부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추가적으로 상승 당연히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럴 경우 한 번에 올라가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LS 일렉트릭을 확인해 보면 어떤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냐. 시장이 약세가 이어졌고요. 반등이 나오고 하락하고 상승을 했죠. 일부 조정이 더 나올 수는 있겠으나 개인적으로는 이런 역헤드앤 숄더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역헤드앤 숄더는 그동안 하락하던 추세를 상향으로 전환시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개인적으로 27만 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홀딩하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비중이 지금 30%라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런 만큼 제가 이탈가와 추가 매수가를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저점, 지난 금요일의 저점이 있죠. 금요일의 저점이 19만 5천 원 정도예요. 그래서 19만 5천 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일부 바늘 축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소폭이라도 수익 낼 수 있을 때 내는 전략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매수가는 18만 원이에요. 그래서 언급을 해드리는 게 역헤드앤 숄더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물론 19만 5천 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바로 27만 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비중을 30% 들고 있고 여전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익을 일부 챙기고 다시 밑에서 사갖고 수익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중기적으로 홀딩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S 일렉트릭 종목 27만 원 잡고 홀딩 전략 제시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상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으로는 일진전기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는요 13만 원이고요. 비중은 30%입니다. 오늘자 종가 기준으로요. 보면은 62,600원에 그래도 오늘 좀 높이 상승을 하기는 했는데 매수가에 좀 가까워지려면 좀 걸릴 것 같긴 합니다. 전문가님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홀딩해도 괜찮을까요? 저희 전략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홀딩 하긴 해도 돼요. 네. 다만 시기는 좀 오래 걸릴 거다. 장기적으로 봐야 될까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냐면 올해 실적 좋았습니다. 그렇죠? 실적 한번 체크를 해보고 가게 되면 작년에 비해서 당기순이익이 거의 50%가 좋아진다라는 거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분기 실적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2분기에 그래도 소폭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다만 3분기의 실적이 소폭 줄어듭니다. 이 때문에 눌렸다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물론 아시다시피 전력 기기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죠. 다만 그런 부분은 단기적인 모멘텀일 가능성이 있는 거지 추세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좀 부족할 수 있다는 걸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7만 원 부근이었어요. 이 7만 원은 돌파하기에 굉장히 조금은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가격을 쉽게 돌파를 할 것이냐 아니면 돌파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이냐를 확인을 해봤을 땐 지지와 저항이 얼마나 겹쳐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이전에 저항, 이전에 지지, 그 전에도 지지 있었고요. 최근에 저항이 되고 있잖아요. 이럴 경우 부딪히는 곳이 많잖아요. 그럴 경우는 당연히 7만 원 부근이 강한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냐면 부딪히는 곳이 많을수록 매물이 많이 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7만 원을 언제 돌파를 하느냐가 관건일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는 7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AI 모멘텀이 붐이 일어나게 되면서 전력기기가 만약에 계속적으로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 8만 5천 원대까지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실적이 미리 나와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증권사도 그 실적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계속 언급을 해드렸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7만 원 부근까지 올라온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앞서서 언급을 해드렸던 LS 일렉트릭의 흐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흐름이 나와야 되는 거냐면 하락을 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7만 원을 바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때는 강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거나 강한 뉴스가 나와야지만 이걸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야지 8만 5천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직은 홀딩을 하셔도 괜찮겠죠. 홀딩을 하셔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해보게 되면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인 흐름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던 가격이 5만 6천 원 부근이었어요. 5만 6천 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이게 그때는 역해된 숄더가 아니라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손절가를 언급을 해드린 겁니다. 만약에 여기 5만 6천 원 부근을 이탈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4만 5천 원대까지의 박스권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만 6,500원을 손절가로 언급을 해드린 거고요. 1차 목표가는 6만 9천 원에서 7만 원이고요. 만약에 7만 원을 강하게 돌파를 하게 되면 8만 4천 원대까지 끌고 가시면 됩니다. 8만 4천 원 되면요.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 그때 뭐 다음에 목표가라든가 혹은 손절가 상향 조정하면서 일단은 매수했던 가격까지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단기적인 목표가는 7만 원에 손절가는 5만 6,500원에 제시 주셨고요. 홀딩 전략 더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상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그럼 바로 다음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저희 다음으로는 네이버 또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는요 25만 4천 원이고요. 비중은 20%네요. 얼마에 매도해야 할까요? 익절하고 싶어요. 라고 좀 올려주셨습니다. 좀 고민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자 종가 기준으로 21만 1,500원으로 그래도 소폭 상승한 채로 빨간불 켜면서 마감을 좀 해줬습니다. 전문가님, 네. 네이버 종목 홀딩해야 될까요? 아니면 손절해야 될까요? 일단은 들고 계셔야 돼요. 네. 아시다시피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미국과 함께 또 협력을 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가장 큰 이슈가 될 만한 건 두나무에 대한 합병 이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모멘텀이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빠르게 다가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네이버를 25만 원대에 산 거는
조금 잘못 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2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증권사에서 목표가는 27만 원에서 한 40만 원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증권사에서 얘기를 하는 건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장기적인 이슈예요. 결국은 실적에 따른 이슈라고 보는데, 그 장기적인 이슈라고 하면 올해가 아니라 내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두나무가 합병을 하게 되면서 두나무의 실적이 네이버의 실적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두나무와 네이버의 합병에 대한 모멘텀이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확인 한번 해볼게요. 사실 조정을 받을 때 매수하는 건 굉장히 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간 실적을 확인해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단기 순이익 지배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럴 경우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하락하는 측면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내년부터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가 되기 시작을 한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장기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두 번째 이유는 분기 실적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증권사에서 향후에도 목표가를 계속 높이는 그런 측면을 보여주었는데,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3분기에 떨어집니다. 이 3분기는 작년에 비해서도 떨어진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4분기에도 떨어집니다. 물론 작년에 비해서는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아마 혼조세가 다가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두나무가 얼마나 빠르게 연결로 매출이 잡히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중장기적인 흐름이다라고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흐름은 어떤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냐면, 1차적으로는 23만 5천 원이 계속적인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기관 외국인의 수급을 확인해 보게 되면 결국은 외국인보다는 기관의 수급이 중요하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닥부터 시작을 해서요, 올라오는 추세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올라오는 추세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게 되면 결국은 20만 5천 원은 저점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만 5천 원 이탈 시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냐? 19만 원대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비중 줄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23만 5천 원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어떤 강한 모멘텀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눌릴 거예요. 만약에 23만 5천 원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음봉일 경우, 즉 10시 기준으로 30% 이상 거래가 동반되면서 음봉일 경우는 비중 과감하게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21만 원 부근에서 재매수해 갖고 단가 줄이시고요. 어쨌든 샀다 팔았다는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가 있죠. 23만 5천 원을 돌파를 할 때 강한 모멘텀이 형성이 된다. 그럴 경우는 28만 원대까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무조건 이렇게 간다라는 기준은 없어요. 그 상황에 뉴스가 혹은 강한 모멘텀이 나오면 결국은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앞서 제가 실적을 보여드렸듯이 2027년까지 들고 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장기 투자라고 하면 사실은 조정받을 때 더 매수하는 게 옳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그게 아니라 나는 이거를 단타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매수와 매도를 일부는 반복을 해야 된다라는 거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단기적인 목표가를 확인하든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봐야 되든 기본은 실적인 거예요. 실적이 좋은 종목이 안 갔을 때 매수를 하는 거지,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매수하는 건 오히려 좋지 못한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종목들로 좀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지선도 역시 강한 역할을 하는데, 무조건 23만 5천 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어야 돼요. 그럴 경우는 다시 상승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수 매도를 일부 하자, 그런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종목 전문가님과 함께 계속해서 문자 상담으로 또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바로 다음 종목 상담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한미반도체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는요 24만 5천 원이고요. 비중이 좀 높네요. 비중 65%입니다. 원금 회복 가능할까요? 라고 좀 올려주셨어요. 오늘 저 종가부터 좀 살펴보자면 20만 5,500원에 그래도 한 7% 가까운 좀 급등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님, 네. 한미반도체 종목 원금 회복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네. 아시다시피 실적이라든가 혹은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있어요. 지난 주말에 아마 블룸버그에서 나온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우리 V 코스피가 위험도를 나타내는 건데 90%에서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블룸버그에서는 이제 반도체가 안정을 다룰 것이다. 안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거에 따라서 모건 스탠리 역시 이제부터는 반도체를 매수할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모건 스탠리는요 2022년일 거예요. 아마 겁나 큰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반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의 경우는 뭐 미국에 대한 이슈도 계속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죠. 아시다시피 스페이스 X에 투자를 해놨습니다. 뭐 지난 금요일 날 15% 상승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일부는 반영이 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제가 왜 매수가까지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테라팹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실적적인 측면도 역시 계속적인 우상향이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건 중장기로는 33만 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걸 먼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HBM4에 대한 얘기, HBF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그거에 대한 수혜도 당연히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오늘 한미반도체가 더 올랐어야 되는데 조금 덜 올랐다라고 보고 있는 건 역시 오늘 코스피 종목 업종이 코스피가 덜 올랐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매수가 부근을 뭐 24만 5천 원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25만 원대까지는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25만 원에서는 65% 중장기적으로 나는 더 가져갈 수 있다 하시는 분은 뭐 들고 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25만 원 부근이 되게 되면 비중 축소하시고요. 나머지만 끌고 가시는 전략이 중요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절반 줄인 거는 어차피 실적 좋아지는데 못 가는 종목들 상당히 많아요. 그런 종목들 제가 계속적으로 급등 포착해서 언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종목 쪽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앞서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던 게 통신 장비, 그 다음에 로봇주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반기에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 종목으로 한 절반 정도는 넘겨보시는 게 좀 어떨지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33만 원대까지는 저는 우상향 될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홀딩해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종목 원금 회복 가능하겠다라고 말씀 주시면서요. 우상향 전문가님께서 또 전망 더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상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으로는 포스코 DX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는요. 38,300원이고요. 비중은 13%네요. 넘 내려가서 타겟으로 옮겨놓고 가끔 보는데 손절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매수가가 올까요? 라고 실시간으로 또 남겨주셨는데요. 오늘자 종가 기준 먼저 살펴보자면 21,350원에 그래도 3% 가까운 상승세로 또 마감을 해주긴 했습니다. 전문가님, 네. 손절해야 할까요? 매수가가 올까요? 라고 좀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중장기는 온다. 이렇게 중장기는 말씀드리도록 본다.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DX 아시다시피 로봇 관련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의 AX나 로봇을 하는 회사가 포스코 DX예요. 다만 최근에 주가가 못 올라갔던 이유는 당연히 로봇주가 약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동반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 타이밍은 좋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확실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주가가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뭐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좋지는 않았다라는 거는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포스코 DX의 경우는 조금은 리스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포스코 그룹에서 포스코 DX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지분을 줄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돈을 가지고 포스코 자체가 주주 환원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 일부 포스코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조금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로봇주 중에서 밀린 종목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상승을 했고 5% 이상 상승하는 측면을 보여주었는데 포스코의 경우는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포스코 DX 매도를 일부 한다라는 것과 함께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었었던 가격이 22,000원 부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프하게 23,000원대까지는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비중이 13%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럴 경우 23,000원을 돌파를 할 경우 일부 추가 매수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한 7% 정도 추가 매수하셔갖고 29,000원대까지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을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두 번째 올라가게 되면 38,000원 매수했던 부근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하나 기억을 하셔야 돼요. 포스코 홀딩스가 지분을 매도를 한다. 그거는 기타 법인에서 매도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기타 법인 쪽에서 매도가 나오면 그 부분만큼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포스코 DX의 지분을 65%를 들고 있죠. 65%를 들고 있으면 15%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50%까지만 맞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기타 법인에서 15%가 나오는 때까지는 조금 기다리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23,000원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3,000원 부근을 돌파를 할 때 추가 매수 언급을 해드린 거고 그리고 올라오게 되면 29,000원대까지 올라올 겁니다. 중장기적으로는 38,000원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38,000원이 매수가이기 때문에 한 번 매수해야 된다라는 거, 추가 매수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DX 중장기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1차적으로는 29,000원 단기적인 목표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38,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상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마지막 종목 상담 또 받아보도록 할게요. SK 하이닉스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는요 185만 원이고요. 비중은 25%입니다. 오늘자 종가 기준으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142만 원에 종가 형성을 좀 해줬습니다. 하이닉스 200만 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물타기를 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좀 올려주셨어요. SK 하이닉스 많은 분들께서 또 고민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과 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SK 하이닉스 어디까지 좀 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보유했던 가격까지는 못 갈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다만 3분기까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주주 환원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강하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바뀔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아시다시피 그거는 앞으로 3분기라고 했을 때 아직은 2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볼 수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를 포함을 해서 삼성전자가 오늘 밀렸던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악재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갔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지금 고사하고 있잖아요. 스스로 지금 죽고 있습니다. 뭐 그에 대한 정부 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레버리지를 했던 투자자들이 이제 어디로 갈까요? 코덱스 레버리지 반도체로 넘어가요. 역시 2배 쪽으로 넘어간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 혹은 인버스가 일부 정리가 될 때까지는 약세가 저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반등이 나오는 건 단기적인 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 반도체가 어느 정도 매집이 끝난 다음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코덱스 레버리지 반도체의 경우는 SK하이닉스의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마무리가 되게 되면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지금 17만 원 부근이 이전의 지지와 저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7만 원대까지는 저는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한 10% 정도 손해볼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주주환원에 대한 얘기가 빠르게 나오게 되면 당연히 변수는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생각하는 건 200만 원 부근까지는 와요. 그때 주주환원에 대한 이슈 때문에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타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개인적으로 물타기를 한다라고 하면 125만 원대까지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10%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를 버틸 거냐 아니면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한번 125만 원 부근에서 매수해 갖고 170만 원까지 들고 갈 거냐 이 선택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매일 라이브에서 SK하이닉스를 해드려요. SK하이닉스 계속적인 라이브를 통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부방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공부방에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종목 상담 코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시장 속에서도 내 종목에 대한 고민 하나둘씩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 급등포착 9시 매 시간 종목 상담 코너도 열려 있으니까요. 내가 갖고 있는 고민 있는 종목에 대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고민까지 또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매 시간 종목 상담 코너에서 여러분들의 고민 또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손대상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 통해서 살펴보시죠. 이어서 손대상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우리 시장 더욱더 탄탄하게 대비해 볼 수 있는 시간이죠. 어지러웠던 시장 속에서도 전문가님께서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 리뷰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 다 상승세가 좋기는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또 찝어주실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뭐 제가 매일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리고 있죠. 네. 8월 달에도 오늘 차익 실현을 하나 했어요. 지난 금요일에 삼성전자 단기 차익 실현했고요. 오늘 확인해 보게 되면 두산에너빌리티를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뭐 조금이라도 계속 수익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8월 5일 날 제가 두산에너빌리티 언급을 해드렸어요.
뭐 한미일 SMR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지금 아시다시피 SMR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남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형 원전을 쓸 수 없죠. 그렇다라고 해서 신재생 에너지만 쓰기에는 아마 전력이 상당히 부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MR이 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점은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도 큰 폭으로 뭐 상승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8월 5일 날 제가 75,500원 이하에서 매수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8시 20분이죠. 8만 원을 돌파를 할 때 두산에너빌리티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뭐 기점으로 보게 되면 오늘 4% 이상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고는 있었는데 오늘 8만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6%대 수익으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입장으로는 조정을 받으면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저는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보게 되면 두산에너빌리티는 계속적으로 모아가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확인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조정받을 때 쭉 눌림목에 매수하는 전략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월 6일이었어요. 제가 뭐 IT센 글로벌 얘기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한국은행 쪽에서 국내에서 원화를 가지고 금을 매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점 대비 20% 정도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금만 가지고는 사실은 조금은 위험하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모멘텀도 있는 종목이 IT센 글로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1차적으로 25,000원에서 25,500원에서 매수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 다음에 약세가 일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차트를 한번 보고 갈게요. 차트를 한번 보고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그 다음날 급등이 나왔다가 눌리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16%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모멘텀, 그 다음에 금가격 인상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 지난 목요일이었죠. 목요일 날 고점을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보게 되면 4만 원 부근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지난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매수하자라고 얘기를 해드렸었고요. 오늘 수익으로 확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으니까 IT센 글로벌 들고 계신 분들은 지속적인 홀딩 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한번 더 해보시죠. 7월 23일 날 히든 종목으로 언급을 해드렸던 대한광통신 7월 23일 날 제가 매매를 했어요. 그리고 4.27% 수익을 냈는데 최근에 8월 7일이었죠. 8월 7일 날 1차, 2차에서 분할 매수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1,300원에서 11,450원에서 매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뭐 날짜가 지금 이게 조금 맞진 않는데 아시다시피 오늘 대한광통신 급등이 나왔죠. 거의 22%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22% 수익이 났는데 뭐 추가적으로 상승 당연히 이어질 수 있겠죠. 뭐 중국을 배제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하반기에 통신 관련주 들고 가자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오늘 뭐 광통신 관련주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오이솔루션이나 뭐 RF 머티리얼즈의 경우 지금 주의가 떴잖아요. 그리고 상승폭을 보게 되면 대한광통신 31,000원부터 떨어졌어요. 이제 절반 정도 올라왔습니다. 뭐 내일 일부 눌림목이 있을 수 있고요. 내일 눌림목을 통해서 충분히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타임 통해서 광통신 관련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금요일 날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얘기 해드렸죠. 앞서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뭐 오늘은 혼조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매수 타이밍을 제가 33만 7천 원, 32만 원 정도를 얘기를 드렸는데 아직 매수 타이밍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홀딩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혹은 내일 정도 새로운 타이밍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태웅도 역시 원자력에 대한 이슈, SMR에 대한 이슈가 존재를 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저항 부근까지 올라왔고요. 이 저항 돌파를 하게 되면 내일 타이밍 나올 거예요. 그때 매수 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대상 전문가님의 종목 리뷰도 함께 해봤습니다. 이런 급등의 신호들 더불어서요, 실시간 대응 전략도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방송 외에도 전문가님과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실시간 전략까지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새로운 급등의 신호를 한 발 먼저 포착하는 시간이죠. 시그널 포착 시간으로 오늘의 마지막 시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께서 엑스텐 전략으로 이렇게 좀 좋은 타점 계속해서 짚어주고 계시잖아요. 네. 오늘 좀 전문가님께서 좀 바라보시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아시다시피 2차 전지가 상승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면서 오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냥 뭐 회사 소개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바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2분기 실적부터 시작을 해서 3분기, 4분기에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가 재련소가 강수 때문에 운영이 안 됐어요. 근데 3분기부터는 정상화되고요. 4분기에도 역시 다른 쪽에 제철소가 정상화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 늘어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주가의 경우 최근에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 올라오게 되면서 방향을 위쪽으로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매수 타이밍을 두 개로 잡으셔야 돼요. 2분할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차는 9만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12만 2천 원, 손절가는 8만 3천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 2차 매수가가 궁금하신 분들은 공부방에 들어오셔갖고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다들 아시는 종목이어갖고 제가 빠르게 진행을 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히든 종목 하나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 반도체 메모리 테스터 장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모두 납품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수주가 지속적으로 3분기까지 이어지고 4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미리 수주를 받아놓은 게 장비가 당연히 발주가 되게 되면 매출로 잡힌다라는 거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2분기부터 실적이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025년 기준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한 1.5배 정도 주가 상승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죠. 실적이 상승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내년에는 사상 최대의 실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분기 실적도 보시다시피 12억에서 58억이고요. 그 다음에 3분기에 130억으로 거의 2배 정도 늘어난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주가는 최근에 2024년 저점 부근을 살짝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거 아시다시피 서킷 브레이크가 연속 2일 나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까지 왔다라고 보고 있고, 그동안 물량이 다 털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반대 매매가 일부 나왔기 때문에 몸이 조금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11%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내일 일부 조정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종목 조정 받을 때 매수하는 관점으로서 언급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모든 종목들 제가 공부방에서 다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으로는 에코프로로 짚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선물 같은 히든 종목은 함께 하시는 분들께 따로 보내드린다라고 하니까요. 어떤 종목일지,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까지, 타이밍까지도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급등 포착 9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이 해당 자산의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